저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날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보기 전까진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건 병이 아니라 오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실제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족의 희생과 오해,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동수, 72입니다. 평생 시외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20회 넘게 새벽길을 달리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었습니다. 어깨에 담이 결려 팔이 들리지 않아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버텼습니다. 단 하나 가족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 김현우, 며느리 윤미정, 그리고 6살 손녀 하린이가 제 남은 삶의 전부입니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간 적금까지 합쳐 4천만 원. 금고에 차곡차곡 넣어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만은 끝까지 지킨다. 요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삽니다. 하린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39,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뛰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늦은 밤 출근해 새벽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고단한 일인데도 집안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며칠만 미정이 믿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를 믿으라는 건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목이 말라 생수 한 병을 꺼내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 방에 있는 금고가 반쯤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가가서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후자금 4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집안을 뒤졌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외부 침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란 표정, 떨리는 입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정. 평생 남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가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돈을 가져간 건 며느리라고, 그녀밖에 없다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비실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원이 무심히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님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요. 어제도 새벽에 나가시던데 큰 가방 들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자 한숨을 쉬며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틀 전 새벽 영상 좀 돌려주십시오. 화면이 빠르게 되감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새벽 3시 복도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제 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나올 때 가방이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들기 힘든 듯 두 손으로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미정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응,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 그 사람만 버티면 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일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버티기를, 아니,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했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이용당하고 버려질 신세라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아버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저녁? 너 내 돈 어디다 썼어?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CCTV에 다 찍혔어. 새벽 3시에 내 방에서 뭘 가져갔지? 아버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 닥쳐. 도둑년. 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4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식탁 위에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너도 한통 속이지? 부부가 짜고 날 속인 거야? 현우가 미정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미정이는 비켜. 아버지, 미정이 건드리면 저 다시는 이 집에 안 옵니다.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좋아. 둘 다 나가. 당장 꺼져. 내 눈에서 사라져.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텅 빈 거실, 깨진 컵 조각들, 그리고 혼자 남은 저.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그 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인이의 제잘거림도 미정이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보낸 사람은 김현우.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만은 꼭 봐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볼까 말까? 하지만 결국 TV 앞에 앉아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미정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의료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신장암 3기입니다. 아이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해야 해요. 그리고 시아버님 재활치료도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미정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장암 3기, 현우가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이 집 거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재활운동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메모했습니다. 이 동작은 아침에, 이건 저녁에.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아버님만 버티시면 돼, 곧 좋아지실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버티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내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병원 복도였습니다. 현우와 담당 의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환자분 재활 스케줄부터 식단까지 완벽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수술만 잘 되면 완치 가능합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환자명 김현우, 진단명 신장암 3기, 소견 즉시 수술 필요, 지연시 생명 위독, 그 아래 수술 동의서, 입원 기록지, 그리고 약 처방전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미정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아,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도둑이라고 욕한 사람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밤을 새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쫓은 사람은 아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제 노후자금을 가져간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정작 가족이 위험할 때 저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죽였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2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 제가 내뱉은 독설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저는 담요 하나 둘러쓰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간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팡이가 빗물 고인 바닥을 찍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미정아, 현우야, 제발 있어다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 있을까?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과 현우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것처럼 저는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몸 상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바닥에 찰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만두어라.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미정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우릴 살리려고 했는데 난 널 도둑이라 불렀다. 내 자식을 살리려 했는데 난 널 내쫓았다. 미정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탓 아니에요. 아니다. 내 탓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킨다고 했으면서 정작 가족이 힘들 때 난 칼을 휘둘렀다. 내가 괴물이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미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안 된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미정이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도 무서우셨을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누구나 무서워요. 아프면 누구나 예민해져요. 저도 알아요. 미정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내가 널 죽였다. 날 살리려 했는데 내가 널 내쫓았어. 내 자식을 살리려 했는데. 현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으로 가요.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그래, 우린 가족이지. 현우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정이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기대어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병이 아니라 오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가장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정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수술은 언제 하느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돈은 다 마련됐느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돈으로 수술비 냈어요. 남은 돈은 아버님 재활치료비로 다시 넣어뒀습니다. 재활치료비? 아버님 다리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수 있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수술 전날까지 미정은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도 안 다녔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을 거다. 우리 현우 씩씩한 놈이잖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미정이 무너지듯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현우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미정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내 식구가 공원에 나갔습니다.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그래, 천천히 가자. 벤치에 앉아 할인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미안하지. 아버지가 돈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믿어줬어야 했는데. 현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 다시 시작이다. 미정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적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3가지 말을 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이 가족을 살립니다. 때론 그 말 한마디가 약보다, 돈보다,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묵묵히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손길, 무심히 지나쳤던 그 눈빛. 오늘 하루 그 손을 꼭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용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빗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건 돈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꼭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